이은입니다. 나익성입니다. 저는 류정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대만은 지금 해우소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요즘 잘 지냈어요. 뭐하고 지냈어요? 집안일 수습하고 지냈죠. 집안일이 많으신가 봐요? 네. 아유, 바쁘시군요. 집안일이 제일 바빠요. 네. 그렇죠? 대만도 집안일 많이 신경 쓰죠? 네. 대만 사람들. 어쩔 수 없이요. 어쩔 수 없죠. 아니, 누가 어쩔 수 있어서 신경 쓰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전민숙 기자님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예, 뭐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잠깐 한국에 갔다 왔는데 재밌게 잘 보냈습니다. 예, 한국에 가서 뭐 좋은 거 있나요? 한국에 요즘? 꽃 구경하고 왔죠. 꽃 구경하러. 근데 예, 너무 추웠어요. 벚꽃 어. 보러 갔는데 너무 추웠어요. 아, 근데 추운데도 벚꽃이 피네. 나는 벚꽃이 핀 후에 갑자기 또 추워져가지고. 눈 보셨어요? 예, 그 이제 눈도 북부지방에, 네, 북부지방이죠. 제가 있을 때 갑자기 또 추워져가지고 온도가 갑자기 떨어졌어요. 자, 오늘 저희는 주제 잠깐 이야기를 하면요. 사실 대만 유자가 맛있어요. 드셔보셨어요, 유자? 이 유자가 이제 논란이 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익성 기자님. 네. 요즘 유자가 대만에서 큰 이슈가 될 만한 과자라고 할 수 있어요. 과자요? 과일이? 과일. 맛있는 거 너무 먹고 싶어서 그런가요? 제가 지금 저희가 지금 저녁을 아직 못 먹어서 예.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자가 지금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 유자 때문에 정치의 그런 분쟁을 그쵸. 또 일으킬 수 있다고 그런 생각 못했어요. 그 그렇죠. 전에. 근데 이게 유자가 정치적 풍파, 그죠? 그런 거를 가져다 준 어떤 뉴스죠?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뭐 제가 먼저 간단히 네. 말씀드릴게요. 대만의 이제 친중 언론이죠. 자, 친중 언론사가 이제 농민, 그러니까 유자를 재배하는 농민을 취재를 했어요. 네.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뭐 작년에 네. 대만에 이제 그 재해가 있었거든요. 8월 23일 날 무슨 홍수, 홍수 같은 태풍. 수재, 태풍 그게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농업을 망쳤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그 유자 농사를 망쳤는지 정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해당 프로그램, 정확히 얘기하면 그 취재한 거는 TV 프로그램이었죠. 그러니까 네. 완전 뉴스가 아니라 뉴스성 이런 네. 시사 예, 시사 프로그램, 예, 시사 교양 프로그램 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간중간 삽입되는 뉴스 보도였어요. 그 농민을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자막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중국이 안 사줘서 이 사람이 화가 나서 그 자기가 재배하던 유자 200만 톤을 갖다 버렸다. 어디에? 뭐 저수지에 버렸다. 뭐 이런 얘기 등등이 있었어요. 그 뒤에도 보도에서는 글자가 바뀌어 나갔어요. 아, 근데 바뀌었어요? 제가 확인한 네. 건 두 가지. 200만 톤에서 200만 중국어로 바꾸면 근. 아마 이게 파운드 개념으로 쓴 것 같아요. 그 무게 단위로 쓴 것 같은데 어쨌든 200만 근으로 바뀌었고 또 하나는 그 저수지에서 계곡으로 바뀌었나요? 제 기억에 그렇거든요. 저수지에서 계곡으로. 예. 제가 봤던 내용은 원래 그 유자를 재배했던 그 농민이 그 프로그램에서 취재 때 200만 돈이라고 톤. 했는데 그 뒤에 있는 국회의원이 그 국민당 야당 국회의원이 이거 돈 아니라고 200만 근이라고 해야지 200만 근. 그렇게 해서 네. 그 단위 바뀌었군요. 근데 보니까 어떤 언론사에서는 톤이라고 또 그러니까 보도를 했었고 어떤 언론사는 근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네. 제가 이해한 거는 톤에서 근으로 살짝 바뀌었고 네. 또 이거 말고도 그 버린 위치 네. 그러니까 200만 톤의 유자를 버린 위치가 저수지인지 정말 아니면 계곡에 버렸다는 건지 근데 이것도 논란이 됐었고 정말 200만 톤인지 그 숫자가 맞는지 이 여부도 사실 체크가 안 돼 있었던 상황이었죠. 네. 최근에 4월 10일이었던가 제 기억에 4월 10일에 그 NCC라고 하는 국가통신 관련 위원회가 있잖아요. 이제 네. 독립기관인데 이제 사실 조사 확인의 원칙을 뭐 위반했다. 그러니까 사실 팩트 체크를 안 한 그 위반 혐의로 그 해당 언론사한테 100만 NTD 벌금 부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짜 뉴스다 니네. 네. 허위사실 허위사실 유포에 뭐 가짜 뉴스다 뭐 이렇게 가짜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냥 농민의 말만 가지고 보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100만 NTD 벌금을 받았습니다. 참 그죠 유자 하나가 그분은 되게 이제 화가 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건가요? 그 농민분. 사실 그게 3월달 자유시보 저는 자유시보 기억하는데 거기 네. 보도에서
이제 그 농민을 찾아갔어요. 팩트 체크하러 자유시보가. 아, 자유시보가. 찾았는데 농민은 대놓고 이제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200만 톤의 그 숫자는 그만큼 많이 피해를 봤다, 많이 버려졌다라는 의미하기 위한 상징성인 일종의 형용하는 숫자. 중국어에서 그런 그런 그 많은 숫자를 뭐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과장된 그런 숫자 200만 톤 아니면 뭐 1000만 톤 그런 무의미한 숫자들 많이 보여줬어요. 아, 그래서 200만 톤이 이분은 이렇게 됐다. 그 다음에 또 이분 저는 영상을 봤었어요. 이제 자유시보가 취재한 해당 영상을 보니까, 그러니까 말을 하시는 게 되게 뭐라 그러죠? 되게 정치인 같으세요. 농민이요? 예. 농민이 되게 정치인 같으세요. 그래서 제가 잠깐 준비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예, 네, 들어보겠습니다. 我不小心啦，讲到说增文水库，这是我的错误，我向全国的观众说对不起。但是确实就丢那么多，就是说丢了很多的那个文蛋在那边。 예, 뭐 이렇게. 아, 되게 뭐 웅변하듯이 이야기를 하시네요. 네, 막 죄송하다도 네,不起 막 이래요. 죄송하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이 없다고. 예, 그렇죠. 이제 변론을 하시고 있고. 그 원래 프로그램에서 보도가 된 뒤에 자유시보가 이제 확인을 하러 간 거고. 한참 뒤에 확인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NCC는 언제? NCC는 이 보도 나오고 나서요, 조사한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벌금을 고려할 방침이다. 하지만 NCC도 이제 자기네가 바로 정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위원회의를 소집해서 거기서 이제 결정하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심사를 하고 정말 이게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 근데 이 보도가 엄청난 풍파를 불러일으켰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서 뭐 자유시보도 확인하러 갔겠죠? 예, 그랬겠죠. 근데 그 사이에 거의 거진 반년이었어요. 이 농산물 관련돼서 뭐 정부가 완전 관여를 안 한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사실 IT라든가 이런 신동역 산업, 신선정 산업들. 소위 얘기하는 뭐 5G 이런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오히려 이런 쪽 바이오라든가 군사 쪽에 투자를 하지, 사실 농민 쪽에는 조금은 소홀한 편이 없잖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을 그 정부하고 조금 반하는 언론사 쪽에서 그걸 건드린 거죠, 사실. 그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벌금을 맞아. 이제 13일, 12일이군요. 네, 12일 날 그때 국민당 입법위원하고 국민당 국회의원들하고 그쪽 국민당 당원들, 지지자들이 그 앞에 가서도 시위를 했었어요. 예, NCC 앞에서 시위를 했었는데 별일 없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좀 이렇게 하던 것 같더니 나중에 뒷얘기를 들으니까 30분 하고 해산. 근데 이건 되게 간단했어요. NCC 관련자 높은 분이 나와서 직접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죄가 없고 이거는 법 절차에 의한 선순서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사실 이분들은 조금 오해를 했을 수도 있어요. 왜 정부 쪽으로,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뭐 총통이라든가 이쪽 여당 쪽에서 압력을 가했다. 그 배후가 있기 때문에 이 100만 엔티디랑 어마어마한 숫자 받아서 100만 엔티디 4천만 원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에요. 언론사 치고는. 그런가요? 그렇죠. 100만 엔티디라고 하면은. 어찌됐든 기분이 나쁘고 또 최근 들어서 그쵸, 이쪽 여당에서 소위 하는 국민당 지지하는 또 친중, 중국 위주로 이제 보도하는 쪽을 탄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어요. 네. 특히 민중들 사이에서 그 지지자들이요.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 했다는 건 아니지만 또 심지어 대학생들 사이에서. 네. 기억하시나요? 최근에 뭐 맞아요. 국립정치대 뭐 사범대 뭐 어디대 해가지고 그 학생회관에서 밥 먹는 데서 특정 언론사 보도만 나온다. 특히 친중에 대한 보도만 나온다. 그러면서 채널을 돌려달라. 다시는 안 본다 여기는. 보지 않겠다. 그래서 서명운동, 보지 맞아요. 않겠다는 서명운동까지 일어난 상황이었었죠. 보고 안 보고는 자기 마음이지만 밥 먹을 때 갔는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오면 좀 기분 나쁘죠. 사실 놀랐어요. 그런 이제 대학교에서 그런 말이 있는 게. 예, 이제 그런 정도로 있었지만 극과 극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죠, 대만 독립, 그러니까 대만파가 있고 어떻게 보면은 중국파. 갈수록 갈라지고 있어요. 그렇죠, 갈라지고 있죠. 뭐 잠깐 소개 가능할까요? 뭐 이렇게 간단한. 한국 사람들이요. 저도 그랬지만 처음에 와서 잘 몰라요. 어렵죠. 사실 대만은 되게 여기는
뭐 친민진당, 뭐 친중국 뭐 이런 게 나눠져 있죠. 네. 언론사. 네. TVN에서 뭐 친중 언론사, 예. 그 TV에서는 정티엔, 네, 종티엔. 네. 그리고 중천이라고 네, 이렇게 중천. 보이죠. 동선, 네. 네. 동선이라고 하면은 동삼, 동삼이죠. 예. 동삼. 그리고 TVBS TVBS. 네. 대표적인 친중 언론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텔레비전까지. 그 다음에 신문사. 지금 방금 보신 건 텔레비전이었고요. 네. 예. 신문사는 그런 그 중국시보, 중국시보. 네, 시보. 이름도. 그리고 중국시보. 예. 联合报, 연합보. 또联合报는 그렇게 뭐 친중 같은 너무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냥 가끔씩 조금만한 그런 친중적인 색깔을 보여요. 보였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연합보 같은 경우는 중도 보수. 네. 네, 연합보는 중도 보수. 언론인의 뭐 그런 도덕을 지키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조금만 표현하려고 하는 언론사라고 할 수 있을까. 예. 또 있나요? 다른 거? 또 대표적인 친중이 네, 친중이 있고. 두 가지예요. 네. 그러면 그럼 대만 쪽. 대만 대만 쪽 먼저 쪽은 저기 텔레비전부터. 예. 네. 텔레비전부터는 그 산리신원 삼립이죠. 예, 삼립신원. 그리고 민스 네, 민스. 민스. 두 가지 제일 대표적인 독립을 대만 지지하는 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네. 언론사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신문사는 그럼. 신문사는 뭐自由时报, 네, 자유시보랑 네. 그리고苹果日报, 근데 핑거는 제가 알기로는 뭔가 친중이에요. 해명. 그러니까 사실 해명. 자본은 거기가 있지만 사건을 많이 따라가죠. 거기 정치 색깔보다는요. 그렇죠. 정치에는 제가 알기로는 국민당 쪽이라고 들었어요. 알면 자극할 만한. 예, 근데 오히려 자극될 만한 건 다 쓰는 여가 그래서 없이. 약간 뭐 대만 쪽은 아니. 그러니까 뭐 굳이는 안 오자면은 국민당이라고는 들었지만 또 어떨 때는 국민당 비판도 잘해요. 네. 그래서 네, 비판 잘해요. 그냥 이렇게 따로 그냥 뭐 팩트 막 깔 거 다 까고. 거기는. 빙고르바는 그냥 네. 따로 그냥. 그래서 저는 이제 핑거를 보면서 우리나라 언론사 생각난 게 디스패치. 그런 건가요? 좀 비슷했었어요. 아니, 디스패치 아시죠? 예. 되게 비슷했었어요. 그럼 이제 자유시보가 대표적인 거네요. 자유시보가 사실 대표적인. 아, 맞다. 그 디스패치도 뭐 연예인을 쫓아가는 예, 그렇죠. 그런 언론사 예. 있지 않을까요? 옛날에 그 빙고르바오는 왜 이렇게 유명해졌을까? 왜냐면 예전에 너무 많이 그 홍콩 아니면 대만에서 유명한 연예인도 사적인 그 연예사 그리고 뭐 가족 사정 등등 뭐 사생활들 침입하면서 잠입 취재. 네. 아. 취재하는. 그게 이제 대표적인 잡지 이름 뭐였죠? 이적한. 이적한이 잡지가 이제 안 나오고 이제 인터넷판만 하지만 이적한 잡지도 있죠. 뭐 다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카메라 들고 진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거기는. 근데 저는 빙고르바오를 보면 요즘엔 별 연예인보다는 개인적인 그런 되게 그런 사고들 있잖아요. 이상한 사고들이나 이상한 사건들만 되게 파고들어서. 그래도 옛날보다 좋아진 것 같아요. 제가 한 5년 전, 6년 전 거의 뭐 신문 중국어 공부한다 신문을 많이 봤는데 보면서 빙과일보 같은 경우는 잔인한 거, 자극적인 거, 뭐 섹시한 그런 거. 거죠. 맞아. 맞아요. 많이 이게 다뤘어요. 되게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좀 괜찮아요. 아, 그래요? 요즘은 그나마 괜찮은데 예전에 선정적일 수가 없는 그렇게 선정적일 수가 없었고 그런 그렇게 건 다 하죠. 네, 그 사진도 그래요. 죽은 사람, 뭐 시체 이런 것도 그냥 여과 없이 그냥 인쇄가 돼 있었고, 네, 막 피 튄 거, 그러니까 피가 튄 혈흔들 이런 것도, 네. 막 싸움 젊은이들 싸움 막 이런 것도. 그런데 되게 뭐 많았어요. 빙고일보도 그런 걸 보도하는 뭐 능력은 좋은가요? 제가 볼 때 취재력은 최고인 것 같아요. 그 짜잘한 거 하나 숫자까지 안 놓치는 그런 건 최고인 것 같아요. 자극적인 게 사건 좀 사고가 사실 되게 그 팩트를 되게 많잖아요. 체크해야 예, 될 예. 것도 많고. 오늘 재밌는 거 들었네요. 그렇죠. 사실 이러다 보니까 아까 다시 유자 얘기로 가면은 죄송합니다. 다시 유자 얘기로 가면 유자 때문에 지금 정치 문제가 오히려 불거졌고 이거 덕분에 언론사가 지금 벌금형에 처하게 됐고요. 네. 또 이런 가짜 뉴스다, 뭐 허위 사실 유포다, 팩트 체크 안 했다 등등에 대한 언론사에 대한 책임이 더 불거지면서 중국에 반하는
이런 대만 독립이라든가 이런 대만서 색깔을 띠고 있는 지금 특히 젊은이들이 네. 지금 이걸 또 보지 말자라고 또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럼 그 요번에 벌금 물은 언론사는 어디죠? 그 계열사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쫑텐, 좀- 쫑텐 신문이었고, 사실 얘는 중국시보 같은 계열사, 왕왕 집단이라고 있어요. 아, 과자로 네, 유명한 네, 네, 집단. 왕왕. 중국 가면 또 대박. 네, 그 맛있어요. 그 한국의 뭐죠? 그 쌀과자. 기린사의 쌀과자 같은. 혹시 맞아요, 드셔보셨나요? 한국 과자 아직. 아직이요? 네. 다음에 사갖고 와야겠다. 다음에 꼭 사다 드릴게요. 맛이 진짜 비슷해요. 그냥 쌀과자예요. 저도 중국에 있을 때 먹어봤던 것 같아요, 왕왕. 네, 저는 왕왕을 처음 먹은 게 중국에서 처음 먹었거든요. 네, 저도. 그럼 대만에 보고 이렇게 맛이 어땠어요? 맛있죠. 기억은 안 나요. 뭐 대만이 맛있다 중국이 맛있다 할 건 아니고 제 기억에는 비슷한데 대만도 있고 중국도 있지만 어찌됐든 이 왕왕이라고 하는 그 타장 같은 애가 이렇게 팔 벌리고 있는 거예요. 아, 맞아요. 그렇죠. 왕왕. 조금 닮은 거 아니에요? 저 누구랑 여기 아니야, 저기요. 저랑요. 예. 그래서 그 근데 과자 회사가 사실 그 언론사를 인수를 했었고 제 기억에는 경영이 어려워졌어요. 최근 들어서 많이. 아, 네. 네. 뭐 지사들 다 철수했었고 이런 얘기도 들었었고. 그래도 예. 언론사는 뭐 튼튼한가 보네요. 언론사가 튼튼한 게 아니라 망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배우의 기업이 있고 하기 때문에 망하진 않을 거예요. 사실 소유주가 거기라는 거죠. 네, 그 대만 이번에 뉴스도 그렇지만 대만에서 보면 되게 언론이 자유롭다라는 걸 많이 느껴요. 언론의 자유, 표현의 뭔가를 자유. 네, 뭐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것 같아요, 대만에. 네, 사실상 네. 자유롭죠. 네, 자유로워요. 제가 그래서 마침 이제 작년에 있던 이제 기사를 찾아봤는데 대만 이제 언론 자유도가 언론 자유도 아시아에서 1위다라고 한 기사를 봤어요. 예, 언론 자유도 뭐 정확히 영어로 좀 찾아보실 수도 있으십니다,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들요. 네. 이제 프레스 프리덤이라 그래서 네, 이제 RSF 국경 없는 기자, 국경 없는 기자. 예, 거기서 발표했었던 자료. 네, 그게 이제 2018년도에 대만이 세계 180개국 중 예, 42위로 42위였어요. 나왔어요. 또 그 전년도가 2017년이 45위. 네, 45위. 거의 뭐 유지하는 거예요, 42대를. 그렇네요. 근데 이게 정말 아시아 1위죠, 지금. 네, 아시아 1위예요. 45위도 1위고 42위도 1위였어요. 아, 네. 그렇군요. 네, 네. 아시아 1위. 그래서 뭐 계속 아시아에서 1위를 지금 달리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느끼는 것도 아주 자유롭고 뭐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별로 이렇게 뭐 제재받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되게 좋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네.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대만에서는. 언론도 그런 느낌. 네, 물론- 모든 이야기든 다 쓸 수 있죠. 네. 그 사회 뭐 형사 사건들 응. 아니면 심지어 귀신 사건들도 다룰 수 귀신 사건. 있어요. 귀신 사건들도- 팩트 체크가 안 됐고 네, 이렇지만 그냥 뭐 종교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 네. 또 하나 또 놀라웠던 거는 의심이 간다라면서 의심 보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의심이 든다라는 성에 이런 네. 보도가 나갈 수가 있지만 대만은 이런 보도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팩트 체크가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보도를 했어요. 확정이 아니고 그냥 그럴 것 같다. 예, 그럴 것 같다라고. 그래도 별로 했었어요. 제재가 없군요. 그러면 그리고 뭐 상관없거든요. 심지어 인터넷에서 그 니티즌들의 뭐말 니티즌의 말에 따르면 뭐 어쩔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티즌들의 그 댓글이라든가 어떤 토론 사이트에서 특정 어떤 여론몰이가 되고 있는 상황들 보도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네, 맞아요. 또 나쁘게 보면은 그거를 여론 조작도 가능하거든요. 쉽게. 너무 쉬워요. 예를 들어서 특정 그렇게 하면은 그 아이디를 갖고 있는 그 언론사 기자들이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만들고 그냥 거기서 써버리면 돼요. 갑자기 생각나는 쉬워요. 게 작년 일본에 있었던 일본에 뭐 무슨 일 있었죠? 일본에 그때 태풍인가요? 지진. 지진이 아니고 그때 아니면 홍수. 홍수로 아. 그 홍수 때문에 그 공항이 마비된 적이 오사카. 있나요? 맞아. 공항이- 예. 그럼 그 얘기 한번 해볼까요?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났어요 지금 얘기하면서. 그건 진짜 왜냐면 그것도 처음에 그 허위사실 유포라는 뭐 유포. 네티즌이 있었고 그 때문에 사실 자살하게 그 됐죠. 외교관이 네. 자살하셨죠. 예. 자살까지 했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는데 그때 네. 나중에 판명이 된 게 원래는 중국이 조작한 거다라는 설이 있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만의 한 대학생이 아이고. 재미로 재미로 쓴 거라고 얘기 예, 나왔나요? 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썼어요. 근데 그게 와전에 와전을 거듭하면서 네,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초반에 대만 정부 쪽도 조사를 처음에 1차 조사, 2차 조사를 벌였을 때
그 대학생증을 못 잡고 중국이다라고 단정을 찍고 해서 중국을 공격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오해가 진짜 중국도 화가 났었지. 우리가 뭔데. 근데 그게 그거였잖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 사건이 있을 때 왜 대만 국민을 제대로 못 지키냐. 중국은 뭐 버스를 대절했는데. 맞죠? 그것도 논란이 요주가 있어요. 그게 사실 그 부분에서 시작이 된 그러니까 거예요. 그게 공항에 그렇죠. 그러니까 허위사실 하나가 중국 쪽에서 파견한 버스가 그 해당 공항에 들어갔다. 해당 공항은 폐쇄가 됐지만 중국의 권력으로 인해서 거기 들어갔고 다 꺼내왔고 버스를 탑승한 네. 그 중국인 관광객들 그다음에 교포까지 교포들하고 또 심지어 일부 대만인들 그렇죠. 소위 말하는 하나의 중국 인정한 일부 대만인들은 탔다. 그래서 무사히 빠져나왔고 그 중에 일부가 대만인들이 그렇게 증언을 했다. 등등등의 뭐 얘기가 많았어요. 네. 네, 근데 사실은 그때 들어갔죠. 그 공항에서 이제 밝히기로는 모든 곳에서 들어오지 못했다. 네, 자기들이 갈 수 없어. 네, 공항에서 다 준비된 버스를 타고 나갔는데 단지 자기들끼리 모여 있어서 그렇게 이제 버스 하나에 모여 타지 않았느냐 이렇게 돼서 그래서 중국에서 요구한 장소로 이동시켜줬다라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인들 다 탔으니까 글로 간 거야. 그렇죠. 일단 중국 대사관에서 파견한 그 버스가 있는 주차장으로 그냥 바로 가준 거죠. 그때 이제 사람들이 비난하기는 우리 정부는 뭘 하느냐 그렇게 비난을 많이 했죠. 사실 좀 의심도 있었어요. 저는 그때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원래 책임지셔야 될 부분이 사실 일본 대표죠. 네, 그렇죠. 이 대표가 아니라 그 동네는 사실 영사가 있었죠. 그 밑에 급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밑에 급 분이 대응을 안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뭔가 죄책감을 많이 받으셨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고 비난도 자기가 다 한 몸에 다 받고 자기는 열심히 했지만 그래서 갑자기 자살을 하신 거죠. 네, 자살을 하셨고 갑자기 좀 생각이 나서. 그랬죠. 근데 좀 마음 아픈 얘기예요. 네, 마음 가짜뉴스 때문에 목숨을 좀 아까 말한 것처럼 네티즌이 뭐라고 얘기했다 그러면 막 그게 이제 막 뉴스가 되고 뭐 하는 상황이니까. 그 뒤로 지금 대만 정부도 가짜뉴스에 대한 정책 그렇죠. 많이 되게 강화하겠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도 많이 가짜 뉴스가 쏟아졌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게 있었죠? 예를 들어서 뭐 생각 안 나요? 근데 기억이 안 나네, 난 돼지열병. 저는 돼지열병 관해서 그 네티즌들 소문들을 접한 거는 그거였어요. 중국이 대만에 고의로 돼지열병 걸린 그러니까 죽은 폐사된 걔네들을 한 마리씩 떠내려 보낸다. 왜? 전쟁으로. 왜? 직접 못 때리기 때문에 지금 군사도 훈련도 하면서 같이 질병, 무슨 세균전. 맞아. 그거를 한다라는 글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물론 의심성의 일부 그건데 팩트체크는 안 된 거였었어요. 네. 팩트체크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근데 재밌는 건 신기하게도 그 다음에도 또 떠내려오고 또 발견이 계속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인가? 네, 이제 이 정도로 의심이 갈 정도로. 대단한 것 같아, 네티즌들. 상상력이 풍부하네요. 상상력이 풍부한데 그게 또 실제로 일어나니까 어느 정도 선까지는요. 사실 뭐 이제 언론의 자유가 어디까지 자유를 보장해야 되느냐 뭐 그런 것도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대만을 보면서 배운 점은 그래도요. 언론 통제는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지워달라고 얘기하고 가짜뉴스에 대해서 정정해달라고 얘기하고 또 자기가 잘못 냈으면은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더라고요. 대부분 다는 아니지만 공개적으로 사과를 한다거나 자기가 포스팅한 거 다 내리거나 고친다거나 고쳤다 그러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해당 기자도 분명히 얘기를 해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돼 있고 또 그 반면에 총통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면 청와대죠. 청와대 같은 경우도 가짜뉴스가 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공격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짜뉴스야! 라고 단정짓는 게 아니라 뭐 억측이다, 보도다, 정정당한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까지 하는 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인간적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것도 대놓고 뭐다라고 이야기는 안 해요. 거기서 누가 보면 다 알죠. 알죠. 어느 언론사인지 알지만 그렇다고 자기 총통부 그다음 정부 정책에 반대되는 보도가 나갔다고 해서 이게 가짜뉴스다라는 또 이건 안 하더라고요. 네,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정말 안 한 거에 대해서 억측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지. 또 소문이 있지만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다면 억측이다라고 해요. 사실 저는 제 경험이에요. 분명히
맞아요. 분명 그렇게 돼요. 분명히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정부가 발표를 안 했을 뿐이야. 근데 발표를 하면 뭔가 지금 시기가 아니야. 이렇기 때문에 잠깐 기다리는 듯한 느낌, 뉘앙스가 있을 때 소문이 돌면은 억측입니다. 우린 말한 적 없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나중에 보니까 진짜네? 이런 경우도 많았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 유자 사건을 봤을 때 만약에 인터뷰를 했을 때 그분이 200톤이다라고 얘기했으면 팩트를 확인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200톤을 200만 톤. 200만 톤. 톤. 또 200톤이네요. 큰일 날 뻔했어요. 200만 톤을 버렸다. 그럼 그 타이난의 그 지역에서 네. 그만큼을 자기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네. 갖고 있는가? 1년 그렇기도 하네요. 네, 그 해에 생산할 수 있는 능력. 또 그쵸 정부가 모를 수 있을까? 그쵸 200만 톤을 버렸다면은 그 지방 정부라도 그 동네 소문이 나태고 환경보호국 단체 맞습니다. 네. 네, 환경보호국 모를 수 있을까? 그렇죠 당연히 알죠. 그 계곡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뭐 무량한 그 그쵸 불량한 건데. 업체들이 그 건축 업체들이 많은데 두고 모를 수 있는 일이 있을까? 그리고 이건 알 수밖에 없는 게 200만 톤을 계곡이건 저수지에 버리면은요 나와요 그게 그 그만큼이 막아버리죠. 그렇죠. 물이 흘러. 그 여름 때 그 태풍이 왔을 때 거기도 막히죠. 막혔죠. 이렇게 막힌 와중에도 이렇게 많은 200만 톤이라는 큰 숫자의 유자를 버릴 수 있을까? 그 물이 터지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기자가 사실 팩트 체크를 했어야 되는 거. 근데 아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기자가 부연 설명이 필요했어요 방송에서 제 생각은요. 200만 톤은 이건 많은 숫자고 피해를 많이 입었다는 뉘앙스로 보도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사실은. 근데 그 지금 이미지 저희가 갖고 있는 이미지 보면은 네. 중국이 안 사줘서 안 사줘 진짜 안 사줘. 중국이 안 사줘서 버렸다라는 거예요. 음. 피해를 입었지만 어쨌든 버려버렸다. 그래서 네, 안 팔리니까 어차피. 그런 식으로 보도가 나왔죠. 근데 그게 문제가 있었다고 봐요. 그 자극적인 일종의 이제 양아 문제를 거기다가 갖다 붙여버렸었는데 그 무슨 상관이냐 지금 양안이 아니라 사실 말하면 농민 피해고 국내 문제인데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하다 보니까 양안까지 다 끌어들여서 더 자극적으로 자유시부도 가서 이제 다시 정말 화날만 하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8월 23일 그때 태풍 피해 있고 나서 네. 정부에서 보조금을 대줬어요. 네. 근데 이분이 받았나요? 안 받았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처음에 그 네. 쫑티엔 네. 인터뷰를 할 때요. 근데 아까 자유시보 제가 막 보여드린 그 영상 네. 그 뒷부분에 보면 받았다고 얘기를 하세요. 정치가 아니신가요? 그래서 그러게요. 말하는 그래가지고 것도 그 해당 동영상 관련된 예전에 그 취재한 관련된 그 기사들을 찾아보니까 분명히 이 사람 말했는데 예스라고 왜 여기서 노라고 하냐고. 그때 화가 나서.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화가 나서 너무 화가 나서. 근데 거기 그때 쫑티엔 기억하세요? 그 아까 보셨죠? 네. 거기 뒤에 국민당 의원 계셨고 네. 거기 자체 그 인터뷰할 때 분위기가 아마 국민당 인터뷰였던 것 네. 같아요. 무언의 압력인가요? 옆에서? 근데 원래는 근데 이런 것도 되나? 내가 고의로 자기가 선정한 거잖아요. 네, 맞아요. 국민당을. 맞잖아요. 국민당 지지자고 차이원 네. 정부의 민진당 반대파를 선정을 해서 인터뷰를 한 거죠. 알고 인터뷰한 거죠. 이렇게 얘기하기를. 또 유도를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더 흥분한. 더 열받은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그래도 어쨌든 이제 벌금을 받고 최근에 많이 이런 것들이 뭐 조사가 되고 있을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것뿐만은 아닌 것 같아요. 뭐 가짜 뉴스를 뭐 작년 가짜 뉴스 중에 기억하세요? 그 친중 완전 친중 통일파 네. 네. 통일촉진회 이쪽에 맞아요, 네. 통일촉진당 네. 거기서 이제 젊은 친구들이 나와서 차이원 정부 비판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네. 말 진짜 잘하고 음. 그거 아시나요? 제가 이름은 언급할 수 없겠습니다만 네. 네. 예 아마 아실 거예요. 유튜브, 페이스북, 파워블로거 막 됐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나중에 국가보안법 관련돼서 다 이랬어요. 알고 보니까 그 활동자가 모두가 중국에서 나왔다는 이야기가 증거 확보가 된 건지 모르겠어요. 확보됐다고 정부 네. 얘기했어요. 전 본 적은 없고 기억하세요? 네, 기억하죠.
근데 가짜 뉴스. 근데 그래서 그 친구들이 미디어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언론사를 만들어 놓은 거죠. 이런 페이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홈페이지 만들어 놓고 가짜 기사를 계속 생산을 하고 퍼뜨리고. 그랬군요. 예전에 식당에서 한 번 만났어요. 만난 적 있어요? 네, 같이 뭐 저녁 먹었을 때 한 번 봤었어요, 그 사람을. 그래요? 네. 언제? 옛날에. 저랑? 예. 그 친구가? 저희도 하도 많이 만나서 기억이 안 나요. 사람을 많이 만나셨군요. 네. 어쨌든 오늘 뭐 유자를 시작해서 다양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이거는요, 대만 언론은 네. 우리가 배울 점은 많아요. 그러니까 많은 한국인들이 이런 얘기 하세요. 여기서 대만 언론 뭐야? 라고 얘기하던데, 네. 이 언론 구조가 되게, 어떻게 보면은, 깨끗하니까 이 정도까지 나가는 거 아닌가. 그래도. 약하면 약하다 할 수도 있지만, 네. 어떻게 보면 깨끗하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만큼 가릴 수가 없는 거냐, 지금. 손바닥으로 태양을 못 가리는 거잖아요, 지금. 그쵸? 너도 나도 얘기를 하고 있고, 어. 너도 나도 자신의 또 이제 손바닥으로 태양을 못 가리다 보니까, 네. 또 문제가 또 취약한 거죠, 가짜뉴스. 엄청 취약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런 학술단체가 이제 조사한 거였었어요. 전에 보니까 국립성공대학교 교수가 거기 관련돼서 이제 인터뷰를 하셨었는데, 가짜 뉴스에 대해서, 특히 가짜 정보, 가짜 뉴스에 대해서 전 세계 가장 취약한 나라가 대만이래요. 이 연구 결과를 내셨더라고요. 아니 워낙 자유분방한 나라라서 상당히 자유분방한 나라라서 이런 거 있어. 대만에 재밌는 얘기 하나 있죠? 한국에 네. 그 단어 아세요? 기자를 비하하는 말. 들어봤어요? 뭐게요? 퀴즈. 小时候不读书长大 아니요. 그거 말고 한국에서 몰라요. 한국에서 모르시네. 기자를 나쁘게 부르는 말. 나쁘게. 네. 기레기. 대박. 기레기. 맞아. 네, 생각났구나. 네. 네. 그런데 대만에도 비슷한 말 저는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대만에는 그런 말 뭐예요? 자, 한번 알려주세요. 중국어 한번 배우고 와. 네. 네. 小时候不读书长大当记者 그래요. 샤오소 부도슈. 자, 어렸을 때 공부를 안 하면 자, 커서 기자가 된다.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이 있죠? 대만은? 그러면 공부 안 하면 기자 된다 이거예요? 네. 그 기자를 되게 개나 소나 될 수 있다 얘기야? 네, 왜냐면 오타로만 사실 확인도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뭐 인터넷에서 그 SNS에서 뭐 재밌는 이야기가 떠 있으면은 뭐 자기가 쓰는 것처럼 쓰고 많은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재밌네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안 하면 이제 기자 되니까 조심 공부해라. 제가 이제 농담한 적이 되게 많았어요. 이제 그거 가지고 나 공부 안 해서 이거 하고 있어. 재밌네요. 근데 또 기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어디나 그렇죠. 전문 분야가 있으니까. 네. 약간 재밌는 얘기 오늘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나 기자님 오늘 대단하신데요.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어요. 기르기도 하시고. 역시 한국어 한국 실력이 대단했어요. 예, 인정.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또 재미있는 이제 가짜뉴스 이야기 사실 너무 많아서 시간 관계상 더 못하겠습니다. 네. 예, 다음에 또 나오실 겁니까? 네. 언제 나오실까요? 다음 주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더 재미있는 주제로 한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인사하고 마치죠. 네. 이번에 나 기자님께서 지금까지 해우소였습니다. 잘하셨습니다.